안녕하십니까. 팔천연구소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여러분들 체질 진단 한번 받아보셨죠? 자, 이 팔체질과 사상체질 진단이 근데 가는 곳마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 이유가 많겠지만 이 체질별 비율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 역시 이런 혼란의 이유로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학과 팔체질학 모두 이 태양인과 소양인은 30% 내외, 그리고 태음인과 소음인을 합치면 70%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한국의 70%가 음체질이라는 것인데 이 수치가 정말 맞는 걸까요? 사상학계는 이 한국의 체질을 태음인은 50%, 소음인은 20%, 소양인은 30%의 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태양인은 0.03에서 0.04% 정도인 10,000명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율에서 보듯이 태음인과 소음인을 합치면 대략 70%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사상학적 관점을 적용하면 한국에는 음체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팔체질을 창시한 권도원 선생의 계례 역시 이 사상체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은 1965년 동경 세계침학술 대회에서 팔체질의 존재를 밝힌 체질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 직전인 62년도에는 국내에서 8개 체질이 있음을 최초로 언급한 체질침 논문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체질 맥침법을 활용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태양인 금체질, 태음인 목체질, 소양인 토체질, 소음인 수체질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 수체질 즉 소음인은 61%, 토체질 소양인은 23%, 목체질 태음인은 13%, 금체질 태양인은 3%입니다. 발표한 내용이요. 자, 권도원 선생은 표에서 보다시피 이 소음인 수체질 비율을 61%로 매우 높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상학에서 말하는 20%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시자인 권도원 선생이 이 수체질 소음인 비율을 이렇게 발표했으니 팔체질 한의사 후학들 역시 당연히 소음인 수체질을 높여 진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의원마다 이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을 너무 과도할 정도로 과잉 진단하는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자, 반면 권도원 선생은 50%쯤 된다는 태음인 목체질의 비율을 13% 정도밖에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상학계의 태음인 50%도 과도하지만 이 13%라는 낮은 수치 역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도원 팔체질이 사상학에 견주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거의 없다고 알려진 이 태양인 금체질을 그래도 3% 정도까지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태양인을 매우 소수인 3%로 본 점은 여전히 사상학적 사고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상학은 그렇다 치고 권도원 선생 역시 체질별 비율에서 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걸까요? 자, 첫째, 팔체질 맥진법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팔체질 한의사 후학들도 권도원 맥진법을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태양인 금체질을 3%보다는 훨씬 높은 이 35%까지 높여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같은 팔체질 맥진법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 대체 누구의 맥진법이 맞는다는 말일까요? 그래도 창시자일까요? 아니면 3%를 부정한 후학들일까요? 후학들이 태양인 비율을 35%쯤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권도원 맥진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도 하나같이 정확한 체질 진단을 위해서는 권도원 팔체질 맥진법을 끝없이 반복 연습하는 것 말고는 절대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즉 권도원 팔체질 맥진법의 완벽한 재현을 목표하면서도 권도원 선생이 맥진법으로 확정한 체질별 비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선생은 4개 또는 8개 체질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양과 장부 관계를 토대로
체질 특징을 도출해내면 한태양인 금음체질, 한태음인 목양체질, 한소양인 토양체질은 일부 체질적 특성이 소음인 수체질과 겹칩니다. 즉 소음인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진 내용이 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체질에서 일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권도원 선생은 체질 간의 교집합에 포함된 성격이나 체형 특징을 지닌 이들을 대부분 소음인 61%로 분류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다른 체질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소음인을 61% 엄청난 수치로 보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가령 한태양인 금운체질은 본질은 양이지만 가장 바깥에 음이 살짝 결합하여 현상 겉모습은 음적입니다. 또한 열태양인 금양체질에 비해서 이 소화기 비위가 약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추위를 잘 타고 생각 많고 소심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금음체질은 이는 소음인의 특징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권도원 선생은 이들을 전부 소음인으로 분류해버렸던 겁니다. 요컨대 특정 체질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 겉모습만 보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재차 설명하면 태양인을 음양으로 표현하면 양중의 양입니다. 그리고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양중의 음입니다. 이는 한태양인의 본질은 양중의 양적이지만 겉모습에 해당하는 현상은 음적이라는 뜻이죠.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음적 성질에 현혹되어 음적 성향의 대표 체질인 소음인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다수 한국인의 민족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민족성이 소음인의 특성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에 해당하는 핵심적 측면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에 대해서는 7월 1일에 출간되는 저 묵계의 2권 8체질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체질 이론과 상식을 뒤집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체질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 자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상과학과 권도원 8체질의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비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건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